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상속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을 때요. 네,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. 그럴 때 쓸 수 있는 상속 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발표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. 네, 법률 용어가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정말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게요, 결국 고인이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인이,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. 상속받은 재산, 그걸 정리해서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재산 자체를 정리한다. 맞습니다. 여기에 법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쟁점부터 가볼까요? 이 상속 재산 파산 이게 그냥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딱 인정되는 제도인 거죠. 그럼요. 우리나라 법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. 네네. 거기에 상속재산 그 자체에 파산 신청 자격, 그러니까 파산 능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. 아, 법에 딱 나와 있군요. 네, 이게 이제 꽤 오래됐어요. 1962년에 도입됐으니까요. 네. 근데 사실 그동안 잘 활용되진 않았습니다. 왜죠? 유용할 것 같은데? 글쎄요,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회생법원 같은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. 네. 그래도 여전히 한정 승인에 비해서는 신청 건수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. 한정 승인은 아시겠지만 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겠다고 신고하는 거잖아요. 네, 그건 비교적 좀 알려져 있죠. 그렇군요. 생각보다 이용이 적다니 좀 의외네요. 그러면요, 이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, 그러니까 법적으로 빚진 사람은 누구로 봐야 할까요? 상속인 아니면 돌아가신 분? 이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네. 보통 법원의 견해나 판례를 보면요. 상속인 개인이나 혹은 돌아가신 분, 즉 피상속인이 아니에요. 아, 둘 다 아니에요? 네. 그럼 누구죠? 상속재산 그 자체입니다. 네, 재산이요? 네.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물려받은 재산 덩어리, 그 자체가 파산 절차의 당사자, 그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. 와, 신기하네요. 재산 자체가 주체라니. 그 말은 결국 상속인인 청취자님 개인의 신용도나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딱 그 상속 재산만 정리되고 끝난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핵심이죠. 상속인의 고유 재산과는 분리되는 겁니다. 이야,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.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.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 이런 다른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서로 관계가 있나요? 네. 법적으로 우선권이 정해져 있습니다. 우선권이요? 어떤 게 우선인데요? 상속재산 파산이 우선합니다. 과연 법조항을 보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면요. 네. 그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, 예를 들어 파산 폐지나 종결 결정이 날 때까지요. 그때까지 진행 중이던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 절차는 일단 스톱, 중지됩니다. 아, 그럼 파산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건 그냥 멈춰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파산 절차를 먼저 진행해서 정리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. 어떤 문제죠?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받아놓고 그 상속재산을 제대로 청산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럴 때 과태료 같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사실상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선성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. 아, 법적으로는 우선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빈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듣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만약에 청취자님께서 이 파산 절차를 신청하려고 해요. 근데 법원에 예납금, 그러니까 절차 진행 비용을 먼저 내야 하잖아요? 네, 그렇죠. 그걸 상속인 본인 돈으로 일단 냈다면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? 그냥 상속인이 부담하고 끝나는 건가요?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?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것도 논의가 많아요. 네. 상속인이 자기 개인 돈, 그러니까 고유재산으로 예납금을 냈을 경우에요. 나중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, 이걸 재단 채권이라고 하거든요. 재단 채권이요. 네, 이걸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아, 왜 그런 거죠? 왜냐하면 민법에서도 원래 상속에 관련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예납금이라는 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잖아요. 없으면 시작도 못하니까요. 그렇죠. 필수 비용이네요. 맞아요. 이걸 상속인 개인한테만 부담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거죠.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. 상속재산 관리나 청산 비용은 상속재산이 부담해야 한다고요. 그렇군요. 그게 합리적이겠네요.
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4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봤는데요. 첫째,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. 네. 둘째, 파산 절차에서의 채무자는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라는 점. 맞습니다. 재산이 주체죠. 셋째,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. 네, 우선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먼저 낸 예납금은 다른 빚보다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는 것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이 4가지가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. 네.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것은요. 결국 법이 어떻게든 이 복잡한 상속 채무 문제를 좀 질서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. 네, 상속 재산을 하나의 독립된 법적인 실체처럼 다뤄서 청산하려는 시도인 거죠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용률이 낮다거나 뭐 한정 승인 후에 청산을 안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네요.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고 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어떤 강제 규정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요. 네, 현재로서는 그렇죠. 그러면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 이상으로요. 이 질문을 청취자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